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투자는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자산인데요. 오늘은 이 자산의 두 종류,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 또는 자산 있잖아요. 이게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모든 투자는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은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쉽게 말해 실물 자산은 경제의 부를 직접 생산하는 일꾼 같은 존재고요. 금융 자산은 그 일꾼이 벌어온 부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약속 증서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자산이 우리 경제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실물 자산부터 볼게요. 말 그대로 경제의 생산 능력 그 자체입니다. 땅, 건물, 우리가 쓰는 물건을 만드는 기계처럼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부를 창출하는 자산들이죠.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튼튼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 자산은요, 실물 자산이 만들어낸 소득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나도 그 소득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이죠. 주식이나 채권처럼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지만 실물 자산이 번 돈을 나눠 가질 권리를 주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문장이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실물 자산이 경제의 진짜 소득을 만들어내는 동안 금융 자산은 그저 만들어진 부를 투자자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정해주는 역할만 한다. 생산자와 분배자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는 거죠. 자, 그럼 이 개념이 실제 경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자산을 전부 다 꺼내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학의 자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비율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와, 이 결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국 가계 자산의 무려 71%가 금융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은 약 29%에 불과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대 경제에서 이 금융시장이 부를 나누고 또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금융자산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경제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요. 모든 금융자산은 누군가의 금융부채와 짝을 이룹니다. 제가 여러분께 빌린 돈은 제게는 빚이지만 여러분께는 자산이잖아요. 이 둘을 합치면 결국 제로가 되죠. 그래서 한 국가의 진짜 순자산, 즉 국부는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를 상쇄하고 남은 실물자산의 합계와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크게 고정소득증권, 지분증권, 그리고 파생증권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미래가치를 거래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고정소득증권입니다. 채무증권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예요. 국채나 회사채가 대표적이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투자하는 주식은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두 번째 유형인 지분증권입니다. 이건 회사의 소유 지분, 즉 당신이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증서죠. 고정된 이자를 약속하는 채권과는 달리 주식의 수익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마지막은 파생증권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른 자산의 가치로부터 그 가치가 파생되는 금융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식의 가격이 오를 권리를 사고 파는 옵션이나 미래의 가격으로 미리 거래하는 선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게 특징이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자산의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해 보이는 금융자산이라도 그 가치는 궁극적으로 실물자산의 소득 창출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 경제의 실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대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나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 그리고 그 균형이 나의 투자 목표와 잘 맞닿아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